그런데 실제로는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첩을 두는 경우도 또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입니다. 형식은 부부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사이가 나빠질 만큼 나빠져서 쟤가 뭘 하고 살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 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마음은 서로 금이 간 그런 상태의 부부도 많이 있죠. 그럴 때에는 남편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조선시대에 첩,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같은 얘기는 이 다음 주에 만나는 수사 김정희의 경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수사 김정희는 19세기의 인물이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미암 유이춘의 태도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억압적입니까? 윽박질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매우 솔직합니다. 매우 솔직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퇴계 이황이 쓴 다른 글에도 보입니다. 퇴계 이황이 쓴 글에 보면요. 그걸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 핵심을 간추려서 두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 줄은 뭐냐면 퇴계 이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혼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퇴계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참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참아야 한다가 아니고 퇴계 이황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른바 공부를 한다는 남편이 아내를 참아야 한다. 아내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하면 돌아갈 집도 없다. 어떡할 건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이른바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아내 하나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공부라고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퇴계 이황이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요. 그래서 유이춘과는 좀 다른 접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리학사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아내를 윽박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존중했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점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요. 송덕봉의 당당한 태도를 보라는 것이죠. 송덕봉의 태도를 보면 송덕봉은 이미 성리학의 논리로 남편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사랑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여보, 내가 얼마나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나를 그렇게 버리려고 해?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당신 똑바로 생각해. 공부하는 선비가 그딴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남편의 공부 내용을 아내도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한다고 하는 그 공부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는 아주 졸한 행위야. 졸렬한 행위야. 대장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거를 아내가 깨우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남성만 성리학적 의미에서 선비가 아니고 여성도 성리학자예요. 그리고 그 성리학자가 다름이 아니라 성리학의 힘을 빌려서 남편을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안동권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이세계 부인이었던 안동권 씨는 남편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몰랐죠. 그러나 송덕봉은 남편이 읽은 책은 자기도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행동이 남편이 하는 공부하고 일치가 되는 건지 문제가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사회를 우리가 남자만 공부하고 남자만 알고 여자는 부수적인 존재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리고 지식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 당색이 달라서 남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역사적 아이콘이 우암 송시열입니다. 왜냐하면 그이는 노론의 우두머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우암 송시열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성리학의 교육을 양반만 받아서는, 그것도 양반 남성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여성도 배워야 된다. 평민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암 송시열이 가장 강조했어요. 그 까닭이 뭐였겠습니까?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이룩하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리학에 물들어야지 일부 선비만 성리학을 아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 우암 송시열의 그런 주장은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안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할 겨를이 없지만 세종이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고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만들고 세종이 이런저런 책을 만든 까닭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한국을 유교적 문명국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유교적 문명국가로 만들려면 지식을 소수의 특수층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것이 사실은 조선사회에서 비교적 널리 공유된, 모두가 다 가졌다는 건 아니죠. 비교적 널리 공유된 것이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송덕봉이 얼마나,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그러니까 유교적 이념, 성리학적 이념을 송덕봉은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덕봉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남편을 쫓아서 함경도 종성까지 조랑말을 타고 올라갈 적에 이제 함경도에 이르러 가지고 그 송덕봉이 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행행수지 마천령 그랬어요. 가고 또 가서 마천령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담양을 출발해서 이제 마천령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경도까지 간 겁니다. 동해무변 경면평 그랬어요. 동해 바다는 끝도 없어. 마치 거울과 같이 평평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만리 부인 하사도, 이 만리 머나먼 길에 이 부인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을까?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삼종의 중 일신경 그랬어요. 삼종의 의리는 무겁고 내 한 몸의 목숨은 가벼워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유교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까지 걸어왔다라고 한 거예요. 삼종지도라는 말 써서. 그래서 선비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오지 못한 것은 늙으신 시부모님들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 살아계시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 먼 길을 간다. 그리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또는 전에 들은 많은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여자가 집이나 지키고 있지 남편이 보고 싶다고 그 먼 길을 쫓아가고 야단이야.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남편이 그리워서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대범하게 자기는 성리학적 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그녀의 내면적 진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포장이거든요. 실제로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자기가 직접 구해서 그 먼 길을 딸려 보낸 종을 빨리 해산을 시키고 자기가 남편을 오롯이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성리학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간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건 결국 전략이죠. 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여성의 전략이죠. 이 여성의 서사 전략이죠. 이 여성이 여기 갈 때는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남편에게 문전박대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첩 가라고 그러는데 여보 나 18년 동안 살고 자식까지 낳고 아직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 당신 가서 기다려. 우리 조금 더 있을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마 착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 아내 송덕봉은 이 한편의 시로서 만약에 그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결을 한다 하더라도 후세가 자기를 편들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